서남대 옛 재단 측이 의과대를 없애고 남원 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출하자 교육부가 이를 발표했습니다. 서남대는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사실상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동부권 유일의 종합대학인 서남대가 설립 25년 만에 폐교라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원시는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저감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CNG 시외버스는 한 대도 없고 매연 저감 장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돼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됐지만 이동이 불가능하고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만 영업 허가가 나 운영자들이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구재단이 제출한 의과대학 폐과를 포함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서남대 폐교 방침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언론에 배포한 서남대 정상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이 제출한 것으로 의과대학 폐과 방침이 골자입니다. 남원 캠퍼스는 일부만 남겨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재단 측의 일방적 제안을 자신들의 방침인 양 발표해놓고 이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그냥 인터뷰 안 하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요. 이 방송 장비 다 빼주세요. 교육부 발표에 서남대 구성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00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 측근들로 짜여진 구재단의 일방적인 정상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성원들하고 전혀 합의나 협의 없이 구재단과 교육부가 이런 보도자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황당할 따름이고요. 또 구재단은 어떻게 보면 범법자들인데 범법자들과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의과대학 폐과는 대학의 존립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남대가 보건계열, 의대를 비롯해서 간호대, 보건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앞으로 서남대를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서남대는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의대 폐과 방안은 임시이사들도 전혀 모르게 추진돼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남대 폐교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앞으로 서남대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설립 25년 만에 폐교 위기를 맞은 서남대학교는 전북 동부권 유일의 종합대학입니다. 설립자의 비리로 시작된 부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학교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0개 학과에 400명으로 출발했지만 한때 의예과 등 41개 학과에 입학 정원만 1,800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서남대의 비극은 대학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이용화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 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대학 교비 33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2014년부터 70억 원가량의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습니다. 각종 재단 비리와 부실로 정부로부터 4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꼽힌 서남대는 지난해 명지병원과 손잡고 대학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명지병원이 대학 정상화에 필요한 400억 원 가운데 60억 원만 납부하고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학 측은 명지병원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물밑으로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찾았지만 교육부의 폐교 추진 발표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와 옛 재단의 안대로라면 의학과가 폐지되고 평생 교육원만 남게 돼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대학을
발전시키고 정상화시키고 더 활성화시켜야 남원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동부권 유일의 종합대학인 서남대가 폐교되면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과 더불어 임시이사회, 대학 측과 함께 서남대 정상화에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 동부권의 배움의 전당 서남대학교. 설립 25년 만에 폐교될지도 모른다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1조 원의 수익금을 내 아시아 태평양 금융투자 전문지 더 에셋이 선정한 올해의 연기금 투자자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투자 다변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전문 운용 인력을 40명가량 늘려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인력을 259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전북 혁신도시에 준공될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2월부터 직원들이 전주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시외버스는 친환경적인 CNG 버스가 없어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고 낡은 경유차는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곳을 오가는 전북의 시외버스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 차량뿐입니다. 전북의 버스 1,450대를 분석했더니 시내버스의 CNG 버스 교체 비율은 72%지만 시외버스는 0%입니다. 농촌에 CNG 버스를 위한 충전소가 없는 데다 시외버스 업체가 버스 교체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경유버스가 많으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공기도 되게 많이 탁해지는 것 같고 천연버스로 바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낡은 경유 차량에 270만 원을 주며 매연 저감 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수도권과 제주도에만 치중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수도권보다 CNG 버스가 훨씬 적고 낡은 경유 차량에 매연 저감 장치도 없어서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경유 차량 매연 저감 장치도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50만 이상인 전주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의 실태 조사도 부족합니다. 완주와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등 6개 군 지역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조차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동부권은 저희가 지금 2018, 19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삼성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며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채규 새만금 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은 지난 3월 삼성과 접촉했을 때 투자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조만간 삼성 측 임원을 만나 투자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달 전라북도와 삼성 측의 만남을 알지 못했다고 밝혀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규제 완화와 투자 혜택 방안 등을 도입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으로 푸드트럭을 허가해줬는데요.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영업난을 호소하고 추가 운영자 모집도 쉽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2대 푸드트럭 운영 허가를 내준 어린이 회관 앞입니다. 운영자들은 허가 재연장을 석 달 앞두고 계속 장사를 할지 고민입니다. 초기 투자비로 2천만 원 이상을 들였는데 기대와 달리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주말만 문을 엽니다. 평일날은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고요. 그냥 주말만 나와요. 평일날은 이제 그냥 알바로 나가서 뛰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장사 안 되고. 푸드트럭은 가로 2m, 세로 5m의 허가구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찾아다닐 수 없어 유동인구가 적으면 수익을 내기 힘든 형편으로 전주시가 성과 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하루에 6만 원, 7만 원은 버는데 그 정도의 수입은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 전주시는 최근 완산 체육공원에 푸드트럭 운영자를 추가로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곳 완산 체육공원 역시 평일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신청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도 이 점을 알고 있는데 사전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어느 정도나 수익이 가능할 거다 이런 분석은 한번 해보셨어요, 시에서? 저희가 그런 분석은 못 해봤죠. 푸드트럭 공모 시 우선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취약계층이 신청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이동 영업 허용 등 푸드트럭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지만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시장 군수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화폐 수급 업무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화폐 수급 업무가 중단된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의 경우 최근 업무가 재개됐지만 전북본부만 빠져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전북경제의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를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도착 정보 단말기를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내버스 내 통신 단말기를 모두 신형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교체 기간에 일부 버스의 도착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10년 가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짜장면 나눔을 실천하는 스님과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계에서 면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살만한 면에 볶은 춘장을 얹으면 먹음직스러운 짜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짜장면이 불까봐 배달에 나선 봉사들은 종종 걸음치고 짜장면을 받아든 환자들은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 드시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친 환자들의 머리 손질이 한창입니다. 쉴 새 없는 가위질에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점차 깔끔해집니다. 저의 작은 힘이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분을 깔끔하게 해드림으로써 제 마음도 한결 깨끗해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스님과 봉사들이 짜장면 나눔에 나섰습니다. 복지시설과 교도소, 경로당 등 소외계층이 불러주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가량은 짜장면을 만들다 보니 하얀 밀가루가 손에서 떠날 새가 없습니다.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니까 지칠 일이 없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란 못하겠지만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행복하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듬뿍 담긴 짜장면 한 그릇이 어려운 이웃들에겐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주변 악취 배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지만 올해는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고 악취 모니터 요원 20명이 느끼는 악취 강도와 횟수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주변 축사에 냄새를 줄이는 미생물을 뿌리고 재활용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게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익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음주운전 사범에 차량이 압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모두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예금을 찾아 집에 두도록 한 뒤 이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를 받고 예금을 인출해 놓은 70살 김모 씨의 집에서 현금 2,70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로 소비자 관심 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노천탕을 만들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호텔식 서비스까지 내놨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레를 끄는 여성 직원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호텔 서비스처럼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가 실제 제공하고 있는 청소 서비스입니다. 사우나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까지 일부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나 제공하던 편의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아예 커뮤니티 센터 운영을 호텔 계열사에 맡겨 조식 제공은 물론 청소와 빨래까지 고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분양하는 이 아파트는 넓이 7,200제곱미터에 달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워터파크 같은 야외 스파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단지 내 다양한 주민 공동시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호텔식 서비스에 경쟁적으로 나선 건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품질이나 구조면에서는 거의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편의시설과 서비스는 결국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인지 관리비 부담이 크지는 않은지 분양받기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